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부자공인중개사 대표 차옥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광주광역시 재개발 재건축 전체 현황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일반 분양을 앞둔 곳을 위주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광주시 이번 달 아파트 분양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분양한 두 곳은 광주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천터미널 인근입니다. 광주의 중심이라 할 만한 광천터미널 신세계 백화점 뒤 상업지 4,600여 평의 현대산업개발의 화정 아이파크가 오픈을 했습니다. 오피스텔 포함 약 800여 세대가 분양을 마쳤고요. 평균 경쟁률은 약 70대 1, 분양가는 1,600만 원을 상회하였습니다. 화정동 아이파크 청약 마지막 날인 5월 31일 바로 1km 인근인 이쪽입니다. 지도에 잘 표시가 되지 않군요. 농성역 앞 구 상록공원 사이에 신세계건설의 빌리브 트레비체가 모델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비슷한 입지에서 오픈한 122세대 빌리브 트레비체 평당 분양가는 무려 2,4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분양가가 800만 원이 수직 상승했네요. 빌리브 트레비체는 55평대를 주 분양으로 모델하우스도 사전 예약자에 한해 입점시키는 등 고급화 전략을 선보였습니다. 이곳의 청약 경쟁률은 약 7대 1. 화정동 아이파크와 빌리브 트레비체 모두 이번 주가 정당 계약인데요. 뜨거운 관심만큼 저층이나 비선호 타입은 미분양이 나지 않을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20대 1, 30대 1 정도가 되면 미분양이 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광주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도 많지만 청약 투자를 꾀하는 분들이 많아서 결과가 기출되네요. 화정동 아이파크와 빌리브 트레비체의 높은 분양가로 광천 터미널 맞은편인 호반 서민플레이스가 호재를 맞이했습니다. 2017년 분양 당시 최고가 분양가였던 1,400만 원에 분양을 해서 현재 프리미엄 약 1억 5천만 원 전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거품이 아닌가 해서 매수를 주저했던 실수요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인식이 주입되면서 일부 매물이 소진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점 호반 서밋플레이스의 최고 거래가액은 약 6억 초반대, 그리고 화정 아이파크의 최고가 분양가는 5억 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 호반 서밋은 내년 1월 입주, 화정동 아이파크는 2022년 하반기 입주 예정입니다. 이러한 강촌동의 분양가 고공행진은 5,700여 세대 분양을 앞두고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광천동 재개발에 또한 좋은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 광주광역시 재개발 재건축 진행되는 곳 중 일반 분양을 앞둔 곳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동구가 3군데, 북구가 3군데 재건축 염주 주공이 있습니다. 먼저 학동 4구역 재개발입니다. 주변에 조선대병원, 조선대학교, 전남대병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5월달부터 이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총 2,282세대 중 일반 분양은 1,313세대로 대단위 분양단지가 되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평균 915만 원에 분양이 되었고, 6차선 바로 건너편인 학 3구역의 무등산 아이파크 재개발 성공으로 인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곳입니다. 2년 전에 입주한 무등산 아이파크 30평대 거래 금액은 5억 후반대로 구도심 아파트 가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조합원들 이주 중이니 말끔한 이주로 빠른 일반 분양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소태동 지원 1구역 재개발 구역입니다. 인근에 무등중학교, 영산지구 재개발지구가 있고 용산초등학교가 있네요. 지하 2층, 지상 26층 11개 동으로 일반 분양은 561세대, 광주 재개발 지역 중 비교적 규모가 작겠습니다. 동쪽으로는 무등산 뷰를 갖고 있고 아래쪽으로는 광주천 뷰를 갖고 있네요. 시공사는 골드 클래스이고 2018년 3월에 관리처분 인가가 난 후 아직까지 이주 중이네요.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중 3구역 재개발, 우산 재개발, 계림 2구역 재개발을 한 번에 보시겠습니다. 위치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어서 입지 조건도 비슷합니다. 1km 위치에 전남대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광주 전통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말바우 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음 달에 일반 분양을 앞둔 중 3구역부터 짚어보시겠습니다.
시공사는 제일건설로 제일풍경채가 지금 입주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하 2층, 지상 25층 17개 동, 일반 분양은 857세대입니다. 지난주에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일반 분양가가 이미 확정이 됐는데 조합원 분양가는 평균 820만 원, 그리고 일반 분양가는 1,200만 원 전후로 20평대가 1,000만 원 후반대, 40평대가 1,200만 원 후반대, 30평대가 1,200만 원 초반대 분양할 예정입니다. 다음 북구 우상구역 재개발 지역은 GS 자이와 금호 어울림이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고요. 2018년 6월 13일 동호 수첨을 마쳤고 일반 분양은 1,646세대, 여기도 꽤 D단위가 되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평균 950만 원, 인근의 생활 편익으로 보자면 롯데백화점, 이마트, 메가박스, 홈플러스, 충장로 시내권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림 2구역 재개발을 보시겠습니다. SK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고 지하 2층, 지상 26층 15개 동, 일반 분양은 1,100세대로 이것 또한 대단지가 되겠습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평균 870만 원이 되겠고 학군으로 보자면 주변에 계림초등학교가 약 200m 지점, 그 다음에 광주교육대 바로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면 동명동에 위치한 유명 학원과 밀집지역과 가까워서 이곳의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상업시설의 아파트 분양 시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상업시설 또는 업무시설을 건축해야 되는 의무 규정 때문인데요.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업무시설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취급됩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상업시설을 많이 건축하면 미분양이 우려되기 때문에 상가를 짓는 대신 업무시설로 분류됐던 주거용 오피스를 지었던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광주시의 이러한 정책은 상업지역이 주거화되는 것을 지향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으로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의지라 하겠습니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광주광역시 올해 적용되는 정책 중 강주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영산강변 주변의 아파트 건설도 지양됩니다. 영산강변 주변에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강변뷰를 막아 주변 아파트들 그들만의 영산강이 되는 것이 아닌 광주 시민 모두가 즐기는 강변 녹지를 보호하자는 의미이겠습니다. 임동, 유동 재개발의 입지적인 요건은 양동시장이 되겠고요. 광주 재래시장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버스터미널과 신세계 백화점 거리가 약 1.5km로 인근에 위치한 입지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두산건설과 중흥건설 컨소시엄이고 지하 3층, 지상 39층 14개 동으로 총 2,490세대, 상업지역이라 아무래도 용적률이 높겠죠. 그중에 오피스텔이 250세대입니다. 조합원 분양가는 평균 900만 원이 되겠고요. 일반 분양가는 언제 분양을 하느냐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지게 되겠지요.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광주 재건축 선두주자인 염주 주공 재건축을 보시겠습니다. 염주 포스코라고 많이 불리워지는 포스코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을 맡고 있고요. 2018년 1월 관리처분 인가가 났고 올해 2월에 지지부진한 재건축 진행과 임원들의 방만한 경영 등을 탓으로 조합장과 임원들이 해임되고 새 조합 임원으로 구성한 염주포스코는 현재 성면 철거부터 시작한 철거 공사 중이고요. 일반 분양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염주포스코는 브랜드나 입지적으로는 광주 최고 관심인 곳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일반 분양 세대가 층이나 타입에서 선호도 덜한 곳만 남아있다는 단점이 있네요. 실입주자들 중 좋은 동호수를 선택하려면 조합원 물건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주가 완료되면 일반 분양을 시작하는 게 보통인데요. 모 교육시설과 염주 재건축 조합과의 행정소송으로 인해 일반 분양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애초에 일반 분양 예정이었던 1,200만 원은 예전 얘기고요. 현재는 1,400에서 1,500만 원의 일반 분양이 되지 않을까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상 광주광역시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에 분양 예정인 재개발 재건축 구역을 브리핑해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괜찮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